30번 문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는 두 이차 함수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이것을 해결하시오인데 먼저 가나다를 차근차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을 보면 fx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난다 했습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때요?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거나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점에서만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 상황이 되고 그 한 점이 0,0이라고 합니다. 0,0. 즉 꼭지점의 좌표가 0,0인 이차함수다. 이것은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볼록일 때도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돼서 fx 그래프는 fx는 ax 제곱하고 써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a는 음수인지 양수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나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을 보면 fx 플러스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fx 플러스 gx는 fx도 2차식이고 gx도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이거나 아니면 또는 1차식도 될 수 있습니다. fx가 ax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gx가 마이너스 ax 제곱하고 시작한다면 1차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고 일단은 2차식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2차식이 되면 이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 됩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자, 판단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y 이퀄 2차식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할 거고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의 형태는 크게 6가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래로 볼록일 때 x축하고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세 종류, 위로 볼록일 때 x축과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세 종류로 그려집니다. 이 상황에서 이 부등식의 해를 찾아보면 얘는 어때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이거지? 그래서 알파고 베타일 때 해는 어떻게 써져? 해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 모든 실수가 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황도 항상 0보다 크니까 여기도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상황을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이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여기지요. 그래서 여기 해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이때 해는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써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0보다 클 때는 없고 0하고 같을 때는 있죠. 그래서 이걸 알파라고 했을 때 x는 알파하고 써집니다. 그 다음 이 상황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분석했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어떤 수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상황이 있나요? 어때요? 없지요. 즉 fx 플러스 gx가 2차식이면 fx 플러스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fx 플러스 gx는 1차식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1차식은 최종적으로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얻어져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fx 플러스 gx가 x-2 하고 됐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도 우리는 결론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 곱해지는 수는 어때야 돼요? 이걸로 나눴을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바꿔지면 안 되니까 b는 양수라는 조건을 달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fx 플러스 gx는 b 곱하기 x-2의 형태다.
그리고 B는 양수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나번 조건까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공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fx 여기다 쓸까요? fx 플러스 gx는 b 곱하기 x-2다. b는 양수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나번까지 분석해서 얻어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gx식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gx는 어떻게 되겠어? gx는 이 식에서 fx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b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답번을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답번을 보니까 어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gx가 f1-g1보다 크거 나왔다. 즉 y 이퀄 fx-g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한, 여기 x에다 그대로 1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죠?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한 f1-g1이 가장 작은 값이다. 즉 얘가 2차 함수가 됩니다. 두 개를 빼면 2ax 제곱이 되죠? 그래서 2차 함수가 되고,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f1-g1, 즉 최소값이 되게 하는 x값이 1이다. 따라서 이 2차식을 최종 정리했을 때 어떻게 된다? 얼마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얼마 하고 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어지지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볼게요. fx는 ax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gx니까 여기 부호 바꿔서 쓸게요.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b입니다. 필요 없는 건 지울까? 정리하면 2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b입니다. 여기 문자가 달라서 더 이상 정리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될 것 같아? 2a로 묶어지고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2a일 겁니다. 그래야 여기가 x제곱하고 시작하겠지? 그래서 x-1의 제곱하고 되고, 뒤에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는 알 수 없어요. 뭐 다른 뭐 C나 뭐 K나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그냥 네모로 내버려 둘게요. 자, 얘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 써먹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얘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냈죠. 필요 없는 식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하면 얘하고 같아지겠지요. 이 식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네모, 이 네모는 뭐 다른 문자인데 이게 서술형이라면 여러분들이 쓰세요. 뭐 C라고 쓰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2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a 플러스 네모.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디를 비교하면 되겠어요? 여긴 당연히 2a 같지요. 우리가 그걸 맞춰서 썼으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세요. 이 부분 어때?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4a가 같으면 되겠지요. 따라서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4a가 같다. 즉 b가 4a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상관없어. 이 숫자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지. b만 찾으면 여기까지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gx가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4ax,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8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가 양수인데 b가 4a예요. 그래서 a와 b의 부호는 같아서 a가 양수라는 사실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가번과 나번과 다번 조건을 모두 이용해서
fx하고 gx를 모두 a라고 하는 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a 값은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것을 찾으면서 뭔가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부분 다 이해가 되었죠? 다시 보고 싶은 친구들은 뒤로 돌려서 보도록 하시고, 일단은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를 볼 건데, 문제를 살펴봅시다. 문제를 보면 fx-k 곱하기 gx-k의 곱이, 아이고 이걸 b라고 했어야 되는데, a 곱하기 b, 여기는 b, 얘가 0이다. 이것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그랬어. 이걸 해석하면 뭐야?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입니다. 즉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 그 말은 fx-k가 0이거나, 즉 fx가 k가 되거나 또는 gx가 k가 되도록 하는 x값, 이 말입니다. 또는이라는 말은 이것만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만족하지 않고 이것만 만족해도 얘는 0이 되게 하는 실근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fx, gx가 모두 이차함수 그래프니까. 그래프로 해석하면 fx equal k라고 하는 말은 y equal fx라고 하는 그래프와 y equal k라고 하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뜻합니다. 그 다음 gx equal k라는 말은 y equal gx라고 하는 그래프와 y equal k라고 하는 교점의 x좌표를 뜻합니다. 따라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은 이 두 그래프가 교점을 갖지 않고 이 두 그래프가 교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이에 공통인 게 y equal k가 공통이지요? 그래서 y equal fx 그래프, gx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나서 y equal k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y equal fx 그래프는 어때요? y equal fx는 아래로 볼록이고 원점을 지납니다. fx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 원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ax 제곱이니까. 그리고 이제 g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gx 그래프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리겠지요. g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제곱꼴로 바꿔볼 거고, 마이너스 a로 묶으니까 x제곱, 자 여기는 a 묶으니까 마이너스 4x가 되네요. 플러스 4가 있어야 완전제곱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4a를 썼으니까 마이너스 4a를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4a를 더해주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8a를 써줘야겠죠? 그럼 최종 마이너스 a 곱하기 x-2의 제곱 마이너스 4a 하고 정리가 되어서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2는 대충 이 정도 있다고 하고, 그치?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a는 음수입니다. 그리고 gx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이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볼까? 자, gx 그래프는 꼭지점의 x좌표가 2고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a가 되도록, 그리고 위로 볼록이게 그려집니다. 자, 이제는 무엇을 그려야 될까요? 이제는 y equal k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y equal k가 fx 그래프하고도 만나지 않아야 되고 gx 그래프하고도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 fx하고 만나버리면 이 점의 x좌표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얘를 0이 되게 해. 그치? fx를 k가 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0이 되게 하는 x값은 이것의 실근이 됩니다. 만약에 gx 그래프하고 만난다? 그러면 어때요? 얘를 0이 되게 하지요. 그치? gx를 k가 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0이 되게 하면 이 식을 0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실근이 됩니다. 우리는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k값이 궁금해. 그러니까 얘하고도 만나지 않아야 되고
gx 그래프하고도 만나지 않게 그려져야 되고 거기가 어디겠어? 여긴 만나죠 다. 그치? 여기도 다 만나지. 어때? 요 사이에서 그려져야 합니다. 어떤 점? 이 점하고 이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 사이에서 그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 = k가. 따라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k의 범위는 가장 커서 얼마야? 가장 커서 0. 0보다 아래쪽에서 그려져야겠지? 살짝만 작아도 되고 가장 작아서 -4a보다는 위쪽. 그러니까 -4a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고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항상 이제 고민스러운 것이 여기 경계가 되는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돼? 이게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k가 0이야. k가 0이면 어때? fx를 0이 되게 하는 x값이 0하고 존재하지. fx 여기 만나니까. 그래서 해가 존재합니다. fx하고 만나면 무조건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겠지? 마찬가지로 여기 등호 들어갈까요? 등호가 들어가면 k가 -4a가 딱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gx를 0이 되게 하는 x값이 존재하지. 그치? 그래서 실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두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k의 범위가 이렇게 찾아져요. 자, 문제를 계속 읽어볼게요.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은 k.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k의 범위가 이렇게 찾아졌어. 그런데 이 k의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만 있어야 된대. 정수가 5개만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것을 k 값의 범위를 이제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면 -4a보다 크고 0보다 작다야. 그런데 그 안에 정수가 5개만 있기를 바래. 그런데 여기가 이제 0이 너무 명확하죠? 그럼 5개만 있으려면 자, -1이 들어가면 되고 순서대로 -2, -3, -4, -5까지 이 안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1에서 -5까지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4a는 -5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겠죠? -4a가 여기 있으면 정수가 얘네들이 빠지니까 5개가 안 되겠지. 자, 그래서 -4a는 -5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알 수 있고, 그럼 -5보다 작으면 다 되나? 여기에 -6이 들어가 버리면 어때요? 그럼 정수의 개수가 6개로 늘어나지. 그러니까 -6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 -4보다 작은 쪽에 -6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6은 안 들어가. 그래서 이 5개만 정수 k의 개수가 5개가 돼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얻어지는 결론은 -4a는 -6보다 커야 한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아까도 그랬듯이 이 마지막 경계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되나? 이게 궁금하지요.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요? 등호가 들어간다면 실제로 -4a 이퀄 -5란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가 -5가 된다는 이야기야. k가 -5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정수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습니다. 정수의 개수가 5개가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등호는 성립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궁금해. 즉 -4a가 -6이다. 얘가 -6이다. -4a가 -6이다. 그림을 그리면 -4a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한다면 여전히 -6은 안 들어가니까 -5, -4 그치 5개만 정수의 개수가 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항상 경계가 문제예요.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접 -4a에 -6을 대입해서 살펴봅니다. 여기도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대입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문제 조건을 만족하면 집어넣는 거고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을 정리하면 A값의 범위가 최종 찾아지겠습니다. 양변을 -4로 나누니까 -4분의 5보다 부등호의 방향이 어때요? 음수로 나눴으니까 바뀌겠죠? 크고 그 다음 -4분의 -6 즉 약분해서 2분의 3보다
부동의 방향이 역시 바뀝니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자,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최종 찾아졌고, 이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돼? F22 플러스 G22의 최대값을 찾아라. F22 플러스 G22를 찾아보니까, 선생님 이 식을 아까 여기다 쓴 이유가 이걸 쓰기 위해서 그랬어요. F22 플러스 G22는 B 곱하기 여기 X에다 22를 대입해서 20이 됩니다. 그런데 B는 뭐였어? 아까 지웠는데 B는 4A였습니다. 그래서 4A 곱하기 20, 즉 80A의 최대값을 찾아라입니다. A의 범위가 4분의 5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80A는 2분의 3 곱하기 80, 즉 120보다 작거나 같아서 120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